요즘 들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도대체 4년 만났다는 남자친구 썰은 언제 풀어주실 건가요? 이 질문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, 일단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, 저는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맹세코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조미료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제가 만약에 이게 주작이거나 거짓말이다, 전 그러면은 유튜버 그만두겠습니다.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6년 만났던 남자친구 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은 소설 잘 쓰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. 근데 그게 솔직히 여러분, 소설을 그렇게 써집니까? 어떻게 그게 그렇게 술술 나와요? 내가 겪은 내 경험이고 내 기억이니까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거거든. 자,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만났던 첫 연애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그 전에도 뭐 좋아했던 친구도 있어 봤고 했죠. 근데 진짜 제대로 이렇게 남자친구를 사귄다, 제대로 만난다, 요런 느낌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20살 때까지 만나고 헤어졌거든요. 일단은 처음에는 혼자 짝사랑으로 시작했어요. 제가 먼저 혼자 좋아했어요. 엄청 깡시골에서 도시로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 도시의 오빠들을 처음에 딱 보니까 어머, 너무 신세계인 거야.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,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멋있어 보이고, 막 학교 축제 같은 거 구경 가고 이러면은 너무 재밌고 막 눈앞에 막 별이 펼쳐지고 이러는 거야. 그렇게 어떤 다른 고등학교 축제에 놀러를 갔다가 처음으로 그분을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첫눈에 약간 반했다고 해야 되나? 아니면은 친구들이 다 멋있다고 하니까 나도 뭔가 같이 우르르 막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심리였던 건지 뭔지,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 짝사랑을 시작을 하게 됐단 말이지. 근데 그때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는 다 같이 약간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한 열댓 명이서 단체로 다 그분을 엄청 좋아하고 이랬다? 근데 어느 날 다모임이라는 게 있었어. 나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는 다모임, 세이클럽 이런 게 완전 유행이었거든요. 요즘에 인스타그램 하듯이. 다모임으로 우리가 다 같이 친구 추가를 보냈는데 그분이 나한테만 쪽지가 온 거야. 다모임으로.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졌지 막, 우리 다 같이. 아니, 우리 다 같이 친구들끼리 전부 다 친구 추가를 보냈는데 나한테만 그분이 쪽지를 보내니까 막 뒤집어진 거야. 와, 막 나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걸리고 난리가 났어. 나한테 갠 쪽이.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냥 약간 팬 서비스 받은 팬의 느낌? 약간 그런 거였다?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자꾸만 길에서 그분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분도 내가 눈에 익은 것 같아. 다모임을 통해서 사진도 받고 이러니까는 길에서 계속 마주치고 하면서 눈에 좀 익었었나 봐.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같이 이렇게 볼래?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러 나가게 돼가지고 그때가 시작이었어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다가 사귀게 됐는데, 와, 정말 이게 연애인가? 이런 거를 내가 진짜 느낄 만큼 너무 잘해주고, 어느 정도였냐면은 가족들도 다 나를 너무 예뻐하는 거야. 그분의 가족들까지도 너무 예뻐해 나를. 막 그분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이 집 딸이 난지 넌지 모르겠어 할 정도로 부모님들도 나를 너무너무 예뻐하고, 이래서 나는 뭔가 그때 당시에 약간 이런 시끌시끌한 가족끼리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잘 모르다가 그분을 만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걸 내가 느낄 수 있었어.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챙겨주셨었냐면, 내가 손발이 너무 차고 막 이렇다고 겨울에 인삼이랑 우유랑 꿀 가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한 컵을 먹이려고 아침에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그거 한 컵을 먹이고 가시려고 챙겨주시고 이럴 정도로 나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. 그래서 내가 더 막 뭔가 그 분을 넘어서서 그 가족들까지 내가 엄청 너무 많이 좋아했었어요.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, 이 설명을 해야 그 뒷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그러던 어느 날 잘 만나다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면서부터 제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일을 하게 됐었거든요.
그래서 원래 같이 시골에 있었으니까 얼굴을 매일매일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가 장기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거지.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었어. 내가 숙소 생활을 했었는데 항상 숙소 앞에 와가지고 얼굴 보고 가고 막 그랬었거든.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좀 서로가 멀어지게 된 거죠. 마음이 멀어졌다는 게 아니라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지. 근데 자꾸 친구들한테 이상한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야, 서아야, 지금 있잖아. 너 남자친구 어떤 사람이랑 영화 보러 왔는데 나 여기 매표소에서 알바하거든? 혹시 너한테 얘기했어? 뭐 이런 연락을 시시때때로 내가 받는 거야. 또 뭐 어떤 카페에서 알바하는 친구한테는 야, 나 여기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 남자친구 지금 어떤 여자랑 왔는데 누구야? 너 알고 있어? 이런 연락. 근데 내가 그때 너무 순진했어. 내가 그때 진짜 너무 순진해가지고 나는 그런 연락을 받잖아. 그러면은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지.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? 있잖아. 내 친구가 방금 전에 여기에서 이런 사람이랑 있는 거 봤다고 하던데 거기 갔어? 누구야? 이렇게 내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물어본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분이 하는 말을 오롯이 100%다 믿었어요.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지. 아, 나 잠깐 친구 만났는데 이따가 뭐 애들이랑 모임 있어가지고 가기로 했다가 잠깐 시간 떠가지고 애매해서 앞에 뭐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그냥 영화나 한 편 보자 이러고 들어와서 지금 영화 보려고 해.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리고 뭐 나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반가워가지고 오랜만에 차 한잔 하기로 했어. 뭐 이런 거. 그것도 진짜 이상한데 내가 그거를 그때는 다 믿었어. 진짜 바보 같지? 내가 그걸 다 믿었어. 그러던 어느 날 이 분이 내가 계속 서울에 있어서 만나질 못하니까 서울로 놀러를 온 거야. 왜냐면은 그분의 누나가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. 집도 있고 이러니까는 누나 집에 묵으면서 나를 만나겠다고 서울에 올라온 거야. 근데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겠대. 그런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나 혼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해봤어.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속이 안 좋았나? 여보세요? 왜 이렇게 안 나와? 이렇게 물어볼 생각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야. 30분이 넘게. 그때부터 뭐지?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?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지? 이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상하다 했는데 그분이 정말 똑똑했던 것 같아. 딱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나 혼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통화를 왜 이렇게 오래 해? 계속 전화 중이라고 나오던데?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는 내가 전화를 해봤을 거란 생각은 못 했나 봐. 당황을 하더라고. 그러더니 갑자기 사실은 내가 우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벤트를 좀 하고 싶었는데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서울에 사는 친구한테 어디 가가지고 뭘 해야 여자친구가 좋아할지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작전을 짜느냐고 오래 걸렸다. 이러면서 통화 목록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통화 목록을 보여줬는데 이름이 K라고 저장이 돼 있는 거야, 여러분. 그러니까 알파벳 K요. 이 사람 이름이 왜 K라고 저장돼 있어? 내가 이랬더니 얘가 김 누구누군데 이름 저장해 놓으면은 내가 눈치챌까 봐 그랬대. 이해가 좀 안 갔지만 어찌됐든 간에 날 위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날 위해 이벤트를 하려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러느냐고 오래 걸렸다고 하니까 믿었어요. 그 순간에도. 그러다가 그냥 서울에서는 그렇게 재밌게 놀고 반대로 내가 다시 시골에 한번 내려가기로 했어. 그래가지고 시골에 놀러를 갔는데 그때가 우리가 천일 파티 뭐 이런 거를 하겠다. 내가 만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내려가겠대.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자 해가지고 내가 내려간 거야, 시골로. 내려가가지고 커피숍에서 딱 만나서 같이 있었다? 근데 그때 내가 썼던 핸드폰이 뭐냐면 여러분 위로 이렇게 슬라이드로 올리는 핸드폰인데 아마 아몰레드 전 버전이야. 그게 우리가 커플폰이었는데 잠깐 그분이 화장실 간 사이에 문자가 온 거예요. 근데 이 슬라이드 핸드폰은 문자가 오면은 미리 보기가 앞에 뜨는 거 뭔지 알죠? 거기에 내용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 진짜 이러다가 우리 애기들한테 벌 받아. 적어도 병원은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니?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. 그분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. 손 떨릴라 그러네.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지금 이 상황을?
잠깐 사이에 진짜 미친 듯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 문자를 삭제를 해버렸어. 내가 그걸 봤다라는 거를 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. 근데 그때부터 데이트가 제대로 되겠어? 제대로 안 되지. 내가 그걸 봤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요.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데이트를 해? 안 그래? 내가 좀 평소답지 않았던 거를 그 사람도 느낀 것 같아. 나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. 뭐 무슨 일 있냐, 안 좋은 일 있냐, 왜 그러냐. 근데 나는 최대한 티를 안 낸다고 안 냈는데 그게 뭔가 표정이 계속 드러났나 봐요.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 그 여자분한테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하소연하듯이 본인이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. 이만저만 해서 이랬고 저랬고 자기는 얼마를 만났고 자기들은 어떤 관계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여러분. 그래서 아 됐고 일단 만나자 그랬어.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. 내가 사실 지금 이 전화로 얘기 듣는 거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하다가 진짜 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런 짓을 한 걸까?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바람이 나나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꾸미고 나갔어요.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머리도 엄청 하고, 나는 학교 다닐 때 화장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애였거든요. 나는 친구들이 어쩌다 한 번 해주고 이러는 애였는데 화장도 하고 머리 막 하고 옷도 막 차려입고 그러고 그 여자가 알려준 장소로 갔어. 어디 무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재. 그 초등학교 앞에 딱 도착해가지고 난 정문 앞에 서 있었거든? 정문 앞에 서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. 자기 다 왔다고, 지금 문 들어선다고.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문 앞에, 내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데 문 앞에 안 오는 거야. 뒤쪽을 딱 돌아봤더니 후문 쪽에서 그분이 걸어오시더라고. 근데 여러분 있잖아, 이게 내 생각이랑 내 상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.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만나면 이 죽일련 살릴련 하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뺨이라도 한 대 후리 갈길 줄 알았어. 내가 상상으로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근데 그 애를 보자마자 너무 불쌍한 거야. 내 생각이랑 너무 다른 분이 나온 거야. 나는 엄청 되게 화려하고 세고 이런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도 진짜 말랐었거든 그때. 근데 정말 나보다도 더 말라가지고 너무 몸도 왜소하고 도대체 언제 빨아 입었는지도 모르겠는 셔츠에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, 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아직도 생각이 나. 검은색 테니스 스커트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 셔츠가 흰색이 아닌 거야. 막 얼룩이며 몸이 엄청 심하고, 내가 걔를 보는데 보는 순간 너무 측은지심이 생기더라니까? 그래서 내가 진짜 머리끝까지 나 있던 이 화가 갑자기 확 가라앉으면서 그 사람이 너무 짠하고 불쌍해. 근데 또 막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자기가 만나기 시작한 시점이 내가 서울 올라가고 그 다음날부터였대. 더 대박은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면은, 나는 서울로 올라갔고 그 여자의 남자친구는 내가 만나던 분의 친구였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감방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셨대. 내가 그때 당시 듣기로 그랬어.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디로 간 마당에 위로나 한답시고 만났다가 그날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. 그렇게 만나다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여자애가 짐을 들고 나서 종이 가방에다가 자기네 집에 있는 거 이거 짐 그 사람 건데 나보고 갖다 주래. 근데 딱 봤는데 여러분, 내가 선물해준 가디건이 내가 선물해준 옷가지들이 거기에 막 개져서 있는 거야. 칫솔이랑 막 이런 거 그 여자의 집에서 쓰던 것들이랑 해가지고. 그러면서 자기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대. 사실은 처음부터 나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면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. 내가 그 문자를 보고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라는 거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랬던 이유가 뭐였냐면, 여러분, 바람을 핀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너무 잘했고 연락도 너무 잘했고 통화도 막 1시간 넘게씩 하고 맨날 그랬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도대체 바람을 언제 피지?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. 근데 이 여자 말을 들으니까 내가 다 이해가 가는 게, 둘이 같이 있는 시간에도 나한테 전화가 오면
옆에 있던 말던 나랑 통화를 하고, 나랑 통화하는 거 보고 본인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뭐라도 집어 던지고 막 짜증을 부리고 이러면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나랑 통화할 거 다 하고 끝까지 통화하고 들어가고 막 이랬대.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. 그 사람은 너를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. 물론 나에게도 마음이 있었겠지만 너와는 달랐던 것 같아. 그걸 내가 알고 내가 그렇게 느꼈어. 그러지 않고서는 내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잖아. 내가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. 대신에 병원비만 좀 달라고 해줘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, 나한테. 처음이 아니었던 거야.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이 여자의 몸이 너무 걱정되더라.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그 여자의 몸이 걱정이 되는 거야, 내가. 그래서 나 진짜 말 한마디 뭐 제대로 못 해보고, 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인데 진짜 꿀먹은 벙어리처럼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걔를 다독여주고 그러고 그냥 그 짐을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버스를 딱 탔다? 근데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 왜냐?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존재였냐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떤 남자들보다도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, 나한테는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상대적인 거예요, 여러분. 내 기준에서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절대 할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던 거지.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거든. 근데 버스가 딱 멈췄는데 옆에 헌옷 수거함이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그 버스에서 내렸어. 내려서 그 헌옷 수거함에다가 걔가 싸준 그 짐 안에 들어있던 옷들을 다 버렸어. 다 버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. 그 여자애를 만나고 왔다고 얘기를 했다? 그랬더니 그분은 그 애를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. 몇 번이나 본인이 정리를 하려고 했고 그만 만나자고도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매달렸고 자기 없으면 막 죽는다고 하고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. 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너고 나는 너를 너무 아끼고 너는 지켜주고 싶고 그랬기 때문에 너를 귀하게 여겼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가 나를 쓰레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남자들은 늘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게 필요하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?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이게 뻔뻔하고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너무 솔직한 거야.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 솔직했던 거야.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나한테 너무 솔직하구나, 지금 이 사람이. 본인의 동물적인 그런 욕구를 나에게 지금 가감없이 말로 설명을 하고 이게 너무 나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나라고 막 자꾸 비는데 이렇게 내 팔을 잡고 진짜 미안하다. 자기는 그게 아닌데 하는데 이 내 팔만 잡는데도 내가 막 소름이 쫙쫙 끼쳐가지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. 손끝만 닿아도 내가 막 도저히 안 되는 거지.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헤어졌어. 헤어졌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? 지금은 너무 어이없어.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게.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뭘 몰라서 그때 당시에는 또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야. 똑같이. 내 탓이구나. 원래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. 내가 3년을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고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니 이 사람이 많이 외롭고 힘들었나 보다. 이게 내 탓이구나. 이런 생각을 한 거야, 내가. 그때 당시.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합리화였을지도 몰라. 왜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비중을 차지했고 뭔가 남자친구 이상으로 그냥 나한테 가족 같은 느낌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가족들과 울타리가 나에게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냥 놓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내 스스로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하면. 그래서 내가 도저히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 줄도 알고 하는데도 놓을 수가 없는 거야, 이 사람을. 그래서 얘가 막 빌고 이러니까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힘들어하는 거 티 내면서 그냥 만났어. 그러다가 이 사람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. 어머니가 저를 몸보신을 시켜주시겠다고 추어탕 같은 걸 먹으러 갔는데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하고 와라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지갑을 딱 열어가지고 카드를 꺼내주시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카드랑 같이 이것저것 다 쏟아져 내려온 거야.
카드랑 영수증이랑 막 이런 것들이 지갑을 딱 여는 순간 두둑 쏟아졌어. 근데 그 쏟아진 것 안에 그분이랑 그 여자아이가 같이 찍은 이미지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. 어머니 지갑에. 커플룩을 맞춰 입고 커플링을 끼고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찍은 이미지 사진이 딱 떨어지더라고. 그거를 보는 순간 나는 그 충격은 여러분,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보다도 그 여자분을 만나서 몇 번의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들었을 때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어요. 난 가족들은 모르고 있는 줄 알았거든. 나는 이 사람이 바람 핀 거를 가족들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나 하나를 속인 거잖아.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부부의 세계 이야기하면서 김희애 씨만 모르고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. 다 같이 한 통속이 돼서 그 사람 하나만 속인 거잖아. 내가 그거를 보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던 거야. 이거는 내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것보다 더 큰 배신감이고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. 진짜로. 내가 진짜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울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.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. 이거 알고 계셨냐고.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진짜 어머니는 안 그러실 줄 알았다. 오빠가 설령 다른 여자를 만났다 한들 엄마가 잡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.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. 지금 이거는 나는 그 둘의 관계를 응원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.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말씀은 그러시더라. 말렸다고. 자기도 몇 번이고 말렸는데 그냥 아들이다 보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. 아들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전에 그 친구에게 들었던 건 정말 지극히 일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. 알고 보니 집도 막 왕래를 엄청 많이 했었고 그분의 형도 여자친구가 있는 커플이었는데 같이 막 놀러도 다니고 진짜 그냥 정말 그냥 그 부부의 세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. 그냥 나만 모르고 나랑 같이 있을 때는 다들 나한테 맞춰서 이야기도 해주고 똑같이 숨겨주고 내가 없을 때는 그냥 그분에 맞춰서 그렇게 해왔던 거지.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여러분. 이게 진짜 이게 있는 일이라고? 이런 생각 들죠. 근데 이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. 그리고 이런 일 겪은 사람 한둘 아닐걸?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나만 이런 일 겪은 거 아닐걸? 진짜로? 사실 나는 이거는 진짜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잘 기억도 안 나는 사실 기억이 나. 기억도 안 나는 얘기를 하려 했는데 사실 기억이 잘 나. 이게 모든 게 밝혀지고 나니까 정말 그동안에 오잉? 이게 뭐지? 응? 이건 왜 이러지? 하는 약간 아리까리 했던 것들이 전부 다 퍼즐 맞춰지듯이 착착착착착 톱니바퀴처럼 아주 그냥 다 맞아 들어가더라고. 나랑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화장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했던 것도 그 여자애였겠구나. 나랑 처음 보는 영화였는데 갑자기 그 다음 대사를 이 사람이 실수로 읊었던 적이 있거든요. 아, 걔랑 먼저 본 영화를 처음 보는 척 나랑 또 봤었던 거구나. 밤마다 일한다고 연락이 안 됐던 게 걔랑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고 그랬던 거구나.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착착착착착착 잘 맞춰지는 거야. 지금은 제가 진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. 진짜 어느 정도로 충격이었냐면은 진짜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서 내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진짜 맨날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. 그 배신감이 그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보다도 나는 그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던 것 같아. 그러니 내가 여러분 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연애를 한 남자친구랑 4년을 만나가지고 끝이 그렇게 됐어? 그러고 나서 그런 상처와 배신 때문에 가뜩이나 움츠려 있던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진지하게 다시 만나게 된 그 6년 만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끝이 또 심지어 이 친구는 나랑 사귀기 전에 우리가 막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니야. 그때 내가 나 전 남자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어서 솔직히 좀 무섭다 남자 이런 얘기 내가 다 했었단 말이야. 그러고서 그 친구를 만났던 거예요. 그랬는데 또 끝이 그랬잖아. 뭐 물론 마지막에는 1년을 더 만나고 내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합의 거즘 이 10년에 남자 둘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 남들은 겪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겪은 거지.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되겠어? 사람이 이렇게 몇 번 당하잖아요? 그러면은 방어 기제라는 게 생겨요.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년이 되기 시작합니다. 지금도 굉장히 미안해요.
그 친구에게 어쩌다 그 당시 나를 만나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니? 진짜 미안하다. 근데 내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너도 알잖아. 내가 상처가 많았었어.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나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많이 나쁜 여자가 됐었어요. 이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아니 언니 뭐라고요? 그 6년 만난 남자친구 사건도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센 얘기가 심지어 첫연애에서 4년이나 만났는데 그랬다고요? 아니 언니 어떻게 그렇게 매번 당하고만 살아요? 아니 내가 당하는 건 그게 마지막이었어. 이 언니 인생 한번 진짜 스펙타클하네. 영화 같은 삶을 살았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 그런 일들을 겪었어.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이야기를 하던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이야기들을 드렸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진짜 언니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별일 진짜 다 겪었다. 그때 당시에 진짜 내 주변에 나 같은 언니가 한 명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나는 맨날 하거든.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.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, 여러분. 떡볶이 인생 존쳤대. 아니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떡볶이를 시켰는데 지금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떡볶이가 배달이 왔어요. 근데 이 말을 끊을 수 없잖아.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했거든. 이제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박서아 TV